우리가 매일 보는 저 기차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무거운 쇳덩이가 하나의 선로 위에서 동력을 얻어서 달리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위치를 관제실에 정확하게 보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임무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순을 해결하는 철길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어떻게 하나의 길이 누구한테는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고 다른 누구한테는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꽉 막힌 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문제 뒤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물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예요. 하나의 철길 위에 성격이 완전 정반대인 두 종류의 전류가 사이좋게, 아니 사이좋지 않게 같이 흘러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는 기차를 움직이는 파워풀한 전류, 다른 하나는 기차의 위치를 알리는 섬세한 신호. 이 둘의 충돌,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두 전류, 성격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먼저 추진 전류는요, 열차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동력원이에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변전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귀선 전류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그냥 아무 방해 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가 필요해요. 쫙 달려나가야 하거든요. 반면에 신호 전류는 아주 예민한 메신저예요. 열차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하니까 옆 구간으로 정보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딱 정해진 방 안에 완벽하게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거죠. 한쪽은 뻥 뚫어달라, 한쪽은 꽉 막아달라. 정말 완벽한 모순이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줄 오늘의 주인공이 등판합니다. 바로 임피던스 본드라는 장치인데요. 이 똑똑한 문지기가 어떻게 두 얼굴의 전류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피던스 본드.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그냥 철도에 맞게 특별히 만든 변압기. 아주 똑똑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네모난 쇳덩이 상자 같은데 저 안에서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요, 뭐랄까, 소설에 나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아요. 완벽한 이중인격이죠. 어떤 전류가 오느냐에 따라서 태도를 180도 확 바꾸거든요. 한쪽한테는 너는 그냥 지나가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고요. 다른 쪽한테는 넌 절대 안 돼 하고 철벽을 막 치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성격이 바로 임피던스 본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수로 이런 마술 같은 일을 하는 걸까요? 무슨 복잡한 반도체 칩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요. 비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천재적인 물리학 원리 딱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전류의 방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먼저 힘이 센 추진 전류가 양쪽 레일에서 들어오면요. 임피던스 번드는 이 전류들이 내부 코일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슉 흐르도록 설계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0이 되는 것처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서로를 그냥 싹 상쇄시켜버립니다.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전류를 방해할 힘, 즉 임피던스가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추진 전류는 아무 저항 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섬세한 신호 전류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 전류는 코일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돼요. 그랬더니 이번엔 자기장들이 서로 상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자기장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거대한 벽이 바로 엄청나게 높은 임피던스가 돼서 신호 전류가 옆으로 절대 못 넘어가게 길을 완벽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와, 진짜 기가 막힌 설계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교한 균형이 아주 조금이라도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점의 이름은 바로 자기 포화입니다.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마른 스펀지는 물을 쫙쫙 빨아들이지만 물을 흠뻑 먹은 스펀지는 단 한 방울도 더 흡수 못하잖아요. 자기 포화는 임피던스 본드의 철심이 바로 그 흠뻑 젖은 스펀지처럼 자기 에너지로 꽉 차버린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호 전류를 막아주던 그 단단한 벽이 그냥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탁탁탁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어떤 이유로든 양쪽 레일에 흐르는 추진 전류의 균형이 살짝 깨져요. 둘째, 그럼 원래는 싹 사라져야 할 자기장이 미세하게 남게 되겠죠. 셋째, 이 남은 자기장이 계속해서 철심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철심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단했던 자기장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열차의 위치를 알려주던 그 중요한 신호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고장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페일세이프, 우리말로 하면 안전한 쪽으로 실패하기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은 신호가 사라지거나 뭔가 불확실해지면 뭔가 이상한데? 그럼 일단 저기 기차가 있다고 치자. 위험하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신호가 사라졌다고 해서 관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스템은 그 구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을 지나는 모든 다른 열차한테 멈춰! 하는 빨간불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불확실할 땐 무조건 멈추게 해서 최악의 사고인 충돌을 원천 봉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스템에 담겨있는 정말 위대한 안전 철학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런 위험한 자기 포화 상태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겠죠?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2개의 방어선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어선은 설계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철심에 아주 작은 틈, 공극 또는 에어갭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두는 거예요. 이 작은 틈이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서 웬만한 전류 불균형이 생겨도 남는 자기장을 얘가 쏙 흡수해줍니다. 일종의 내장형 보험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어선은 바로 사람의 몫입니다. 기술자분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양쪽 레일에 흐르는 전류가 언제나 칼같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 이 숫자가 딱 보여주는데요. 허용되는 전류 불균형의 최대치가 단 10%입니다.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틀어지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차를 움직이는 힘센 추진 전류는 낮은 임피던스로 뻥 뚫어준다. 왜? 기차가 달려야 하니까.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섬세한 신호 전류는 높은 임피던스로 절대 못 가게 꽉 막는다. 왜?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페일세이프 설계와 철저한 유지보수로 무조건 멈춰서 사고를 막는다. 간단하죠? 결국 이 임피던스 본드라는 녀석은요, 열차에 힘을 불어넣는 생명선인 동시에 그 열차의 안전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인 셈이죠. 말 그대로 철길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 이 임피던스 본드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고마운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